당선된 사람들은 시장 군수도 한 사람도 안 왔구만. 눈치 보니라고. 인재를 뽑아야지. 인재를 안 그렇습니까?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노무현 대통령 나왔을 때 내가 그 노무현 대통령 띠를 두르고 경남 거창군을 맡아가지고 내가 그 노비를 했어. 여기 김광섭 그 형님이 한진구도 소장하던 양반하고 나하고 다녔는데 내가 이름을 밝히든 안 해요. 전모여 그 양반이. 전라남도 그 사람도 그 강진이가 당진 사람이더구만.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은 차를 바꿔요. 4년에 한 번씩. 그러고 다니면서 알아서 찍으라고 다니라. 내가 중앙당에다 얘기해갖고 그 사람을 내가 잘라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다행히 대통령이 됐었어요. 똑같아요 이 현실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안혜영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저하고 개인적으로 형님 모두하고 친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보궐선거 이거 보는데 당에서 양다리를 치고 떨어치고 한 사람들이 여기 나와갖고 뭔 얘기들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가 모르겠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답 없어요. 우리 송영길 대표님을 어떻게든 이게 당대표를 만들자 하는 뜻의 의견을 모아야지 멋이 아니에요. 참고 말씀드리는데 주장군수 당선자들은 아예 초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례대표가 여기 완주군하고 여기 무주군은 두 사람밖에 안 왔어. 비례대표 의원들이. 네, 다음 질문 바랍니다. 너무 흔들리니까 여기다 세워놓으세요. 박성준 씨. 판매처 갖고 여기 와있는 사람이 시청자들이 너무 흔들린다고. 요 앞에다 갖다가 여기 책상 위에 세워놓고. 아이고 이거 뭔 자격들로 하는 말이야. 야 편지야 타자.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제가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뒤도 않는 소리들. 중앙대 북한에 저는 전주에서는 하나는 우리 집안에 불이 조금 열받으러 그랬는데 수기에서 전국이 전국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가 되면 이제 고생 끝났나 생각했는데 계속 트렌드가 잘 걸리고 어떤 체감적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 실적입니다. 실질적인 재정의 지원과 협력을 신속하게 뒷받침하여 다른 특별 과정 시도와의 발전 절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그에 대한 고개를 듣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제가 인천시장 했을 때 아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야당 시장으로 제가 시장을 나왔어요. 집권당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저는 한 겁니다. 중앙정부 도움 없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국제기관을 유치해서 인천의 산업의 생태계를 저는 바꿨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 이 도지사와 여기 시의원, 국회의원들 노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가서 우리 안의원과 상의해서 전라북도의 그런 앞으로 비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유치를 해서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일단 땅을 팔게 되면 땅값이 들어오고 일단 전라북도 재정에 도움이 되고 고용이 유지되고 세수가 늘어나고 그 일석이조가 될 뿐만 아니라 리딩 컴퍼니를 유치하게 되면 그게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제가 삼성하고 셀트리온 그 바이오 시밀러 회사를 이제 삼성 바이오를 유치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LG, SK 모든 바이오 회사들이 다 송도로 모였습니다. 왜? 삼성이 있으니까. 삼성을 따라오고.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도 들어오고. 덴마크부터 시작해서 일본계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바이오 시밀러 생산 넘버 원입니다.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리딩 컴퍼니가 들어오면 거기에 관련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계속 파급 효과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지방이 발전하면 정부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딩 컴퍼니를 유치하냐 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현대가 하나 들어온다.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파생을 계속 산업 연관 효과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호영원님 지역구인 완주군에서 이동승입니다. 우리 공천 관련돼서 우리 서울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정청래 대표는 전 공천관에서 컷오프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 규정을 컷오프는 전력이 있잖아요. 컷오프를 만들어야죠. 컷오프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컷오프 기준을 가혹하게 돼가지고 자기 좌파 후보들은 살리고 좀 자기하고 저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 자태 들이댄 이 모습이 이번 유참 지방선거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이 좀 쇄신돼서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비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요즘에 그 안규백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을 요구한 청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 개혁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하나의 수출 관련된 부분을 상기할 정도로 강하게 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다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러면 국방위원회 가려고 합니다. 상임위 국방위를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치를 오래 해보니까 느끼는 게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황이 다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광주 전남 이제 내일 모레 아마 삼성, SK 투자 계획을 발표할 텐데 막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막 그냥 다 와서 떠들고 그러잖아요. 무슨 정기가 어쩌나 안철수하고 유승민까지 나와서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당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걸 정리해서 대응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좀 약합니다. 정부를 놔두고 막 지금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대해서 말하지만 유승민이나 한동훈이나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하고 전라남북도 이쪽이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높잖아요. 지금 전라남도만 하더라도 한 지금 14기가와트 이상의 지금 캠퍼가 되는데 자체 소비는 6기가밖에 못 돼요. 그럼 나머지 반 이상을 전부 송전탑을 해가지고 서울로 보내야 되는데 그 송전탑 비용이 얼마나 들 거면 가장 좋은 것은 지산지소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그 지역에 써야 송전 비용과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주민 수용성이 또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우리 이 전라남도 호남 지역은 맨날 일제 때는 곡창리에서 쌀 다 수탈해 가고 또 전기도 다 빼서 공장은 안 들어오고 그 송전탑 가느라고 다 또 중간중간에 민원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100%는 안 되더라도 가능한 그 지역에 써야 되는 마침 또 RE100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100을 써야 되는 단지가 앞으로 갈수록 그러다가 이걸 C밤이라 그래서 EU의 탄소 국경 주는 그 제도가 이제 시행이 시작됐습니다. 단계적으로 더 이제 강화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EU 가가지고 그것도 좀 조정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왔는데 그 시간의 문제거든요.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호남이 유치한 게 불가피하고 일부 이제 유승민이나 한동훈 의원 이런 분들이 이 반도체 공장은 정밀하고 안정된 전기가 공급돼야 되는데 햇볕과 이런 풍력은 이게 플럭츄레이션, 간헐성과 이게 스테이블, 언스테이블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에 맞지 않다 이런 좀 아치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분들의 의문은 의견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력 개통으로 다 흘러집니다. 바로 풍경형 에너지를 바로 반도체 공장을 쓰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그러면 정합 장치를 통해서 전력 개통으로 다 정리해서 다듬어가지고 일정하고 안정된 전압이 반도체 공장에 제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가정집도 두꺼비 집 있고 변압기가 있고 다 그러는데 바로 전기를 풍경에 써가지고 공장에다 들이민 그런 무시간 전기 공급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디가 생산되든지 생산된 전기를 다 모아가지고 정렬하고 관리해서 전압을 안정되게 관리한 전력 개통 체계를 통해서 공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가지고 괜히 아니 SK와 그 하이닉스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압력한다고 공장이 안 되도록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업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옛날 쪽에 불균형 발전이 있었습니까? 그걸 좀 바로 잡는데 호남이도 투자해도 호남 맨날 쌀이나 만들고 그냥 공장을 놓고 말이죠. 다 어디 울산 현대자동차 거제 옥포저수에 얼마나 호남 사람들이 취업으로 많이 가 있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국가 전체를 통합식 관점에 봐야지 오히려 그들이 호남 투자를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적인 편협한 사고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에서 81년째 살고 있는 유춘택입니다. 주에 저 노인회장님도 계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가급적 젊은이들이 좀 마이크를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8년도부터인가요? 노태우 정권 때부터 희망금이라고 해서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대통령 후보들이 와서 개발을 시킨다고 해놓고 거의 지금까지 발전된 게 없고 잘 압니다. 다만 그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지난번에 현대자동차하고 여기 그 터널리즘을 그때 모셔가지고 어쨌든 여기 발전시키겠다 해서 믿음이 갔는데 이제 그 후로 이게 지속이 될란가 하는 이런 걱정도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저 송영길 의원께서도 지금 호남 하시는데 이 전라남도하고 북도가 차별을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뭐 저쪽 장흥남이 어째 저쪽으로 무슨 그 삼전하고 그 저 하이닉스 삼전닉스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놈을 예로 가져오자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쪽에 있는 것은 그대로 좀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그 화면에 잠깐 소개한 거 보니까 푸틴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것이 나오는데 상당히 가깝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북한에서 용병들 많이 보내가지고 드론 공격으로 많이들 죽고 그러는데 거기서 수당을 얼마 주는가 모르지만 많은 돈을 김정이 타다가 경제 발전 시킨다고 인민들 뭐 여기저기 경제단지 만들어 놓은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58년 전에 월남전 참전했는데 이 수당이 기초단체에서 기초단체장이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유감스러울 때도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옛날 뭐 그냥 돌아가신 지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수당을 조금 54달러 받을 때 그 이제 미국 미국 사장들보다 6분의 1 뭐 이건 받았어요. 이 사람들보다 받은 이런 가지고 경제 발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그 보훈병원도 없고 또는 그 이 대행병원이 있는데 그 무슨 초음파 뭐니 해서 그것도 다 해결하고 이 수당도 충청남도 6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 여기는 그냥 깃발만 찍으면 다 되니까 이 함량미나라 국회의원들이 공부도 하고 그냥 이 정치업자들이 전부 여태까지 몇십 년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분통이 터져가지고 지난번에 그래도 목소리를 내서 왜 당대표가 저 평택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가지 왜 그 김관영이도 이제 전국 사람인데 민주당인데 왜 여기 와서 그러냐고 목소리를 내면서 고맙기는 한데 어쨌든 뭐 그거 제 의견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안 되시겠지만 그냥 여기서 그 우리 송 의원이 해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냥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등등이 있다는 것을 이상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북한이 언론은 쿠르스크 지역에 전투병 한 만 얼마를 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정보로는 한 10만 명 이상 투입됐을 것이다. 그게 전투병만이 아니라 공병들, 주로 공병들이 많이 필요하고 북한의 노동력이나 이 공병 능력이 뛰어납니다. 러시아 애들은 그렇게 일을 안 해요. 이게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데서 제 친구도 거기 사고를 하고 있는데 뭐 건물 하나 지려고 또 러시아 노동자 쓰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속도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북한 근로자를 써야 일이 빨리 진행이 될 정도로 이렇게 노동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을 우리가 똑같죠. 우리가 베트남전에 파병해서 돈 받아가지고 경제 개발을 했던 것처럼 북한도 아마 거의 비슷해서 북한이 지금 경제 성장이 3년째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지금 안정되고 있는 러시아의 그 관계 때문에.
그 말씀한 대로 그렇게 우리 베트남전 분들이 고엽제 피해를 받고 그 비용을 대부분 국가가 경제개발로 썼는데 지금 수당 이렇게 주고 있는 게 말이 되나 충분히 저는 공감이 가는 문제이고 또 이제 정부에서 주는 거 말고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플러스로 주는 게 전라북도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뭔가 월남전에 그동안 경제개발로 쓴 비용을 생각해서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 전북에서 지난번에 젊은 사람 얘기가 또 우리 방금 질문하신 분은 전북에서 우리 정청래 사당화저지 저희 운동을 할 때 암행감차를 보낸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전북에 있는 권리당원이 30분 만에 온라인 이상에서 113명이 보냈습니다. 나를 암행감찰하라 해가지고 113명의 권리당원들이 배심원단을 만들어서 오히려 정청래 대표를 저희들이 심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표로 성명서를 발표하신 우리 이강현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젊은 나온 안녕하십니까. 젊은 층에 지금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함께하고 있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제일 걱정 중에 하나가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앞으로가 지금 잘 되려면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겨야 되는데 저도 제일 걱정한 게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민주당 안에 이중당적자하고 위령당원에 관련된 지금 굉장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는 김미석 총리하고 송영기 대표님을 지지하는 분이 있지만은 반대로 정청래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쪽이라든지 또는 조국혁신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중당적자라든지 의용당원에 관련된 이런 걸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정체성을 좀 확고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이자 걱정도 되고 그런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그리고 이번에 당원 당규를 바꾸면서 이번 송영길 대표 의원님을 견제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25% 페널티를 먹인다 어쩐다 이런 말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모르면 저는 그럴 리가 없을 거거든요. 그런 그냥 다른 떠도는 게 걱정의 이야기가 보여지고 앉으세요. 그 말씀하신 유령당원 최근에 또 갑자기 당원이 늘어나는 문제 이런 데에 대한 의구심이 인터넷에 많이 이제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당 대표는 한병도 우리 전라북도 출신의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 대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전라북도 부안 출신의 유동수 의원님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는 전라북도 지도부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원들께서 한병도 대행한테 이런 탄원서를 내야 되고 저도 한병도 대표님한테 대표 대행님한테 이러한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당적 이런 문제, 그다음에 저는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여론조사기관 3개 전부 해임시켜라.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썼던 3군데는 무조건 해임하고 새롭게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병규가 정청래 공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대표님, 네. 어떻게 중앙당에 등신들만 갖다 거기다 단쳐놨는가 모르겠네. 등신들만 갖다가 참 말은 저는 전주시 관광 통역사 유혜원입니다. 지금 전주와 전북은 풍부한 역사 문화 자산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키울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옥마을을 비롯한 우리의 전통 문화 자산이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대표님께서 전북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때까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애틀 그러면
시애틀을 하면 생각나는 게 세계 기업이 시애틀을 대표하는 기업이 보잉사가 있어요. 아마존이 여기서 출발했어요. 스타벅스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시애틀 그러면 시애틀을 구성하는 핵심 아이덴티티가 보잉사, 아마존, 스타벅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기업. 어찌됐건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정말 글로벌한 기업을 여기서 육성하거나 유치하거나 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도시 발전은. 그리고 제가 전라북도가 사는 길은 아까 말씀한 대로 농업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된다. 농업 강국이 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반도체 씹어먹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나온 그 영화 봤어요? 지구가 다 망해가지고 로봇하고 개 한 마리 데리고 정말 폐허가 된 그런 지구로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봤을 텐데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기후 난민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렇게 폭염이 터지면요 농사 다 망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유럽의 빵이라는 동네고 밀 수확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비료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아프리카로 이제 전쟁 때문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기후 위기까지 덮치면 아프리카에 부지기수로 굶어 죽을 겁니다. 인류가 전체로. 그러니까 밥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될 거라고. 그때 식량 가지고 있는 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량 기업에 막 투자하는데 우리가 지금 식량이라는 게 우리가 1차 산업 농사짓는만 생각 안 됩니다. 그게 가공산업부터 시작 유통산업, 카길 같은데 이런 얼마나 글로벌한 이 식품 유통 회사들이 다 이걸 또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좀 풀고 나가면 저는 미래가 이 농업에 있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벤처 농업대학을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요. 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 이러한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꼭 이원택 지사가 나한테 많이 도움을 부탁해야 될 텐데 말을 뭐 지기어져서 좀 이상해서 전라북도를 발전시키려면 누구라도 만나서 그러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누가 좋아서 다 만나고 다닙니까? 웃고 작가이 씨도 만나고 다 아버지가 말이야 전부 다 고개 숙이면서 집안에 뭐라도 걷어가지고 아들 딸 먹여 살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아버지보다 왜 비굴하게 다니냐고 욕할 수가 없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 어디 자기 어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장이 대기업 군대 담당 과장한테 가서 얼굴 숙이고 머리 박고 해야 어떡하겠어요? 그런 거 해서 자기 이 동네 뭐 하나라도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양반이 송영길을 징계하자 그러면 그거 진짜 황당한 정상적인 도지사의 마인드인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송영길한테 부탁해서 그 법안 하나라도 전라북도에 도움 줄 것 좀 해주라고 부탁. 어느 게 도지사의 자세 아닌가요? 이쪽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나 뭐 이원택 지사와 상관없이 우리 전북 도민을 제가 소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호영 의원과 다 상의해서 그 전북 발전 방안에서 열심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훨씬 잘하신 것만은 제 사회자 직권으로 세 분 더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여러 신경 써주시는데 빨리 저 당대표나 대통령 드시갖고 우리 전라북도 잘좀 판매해주십시오. 박수! 제2의 김대중 니틀 김대중. 네, 방금 우리 송영길 의원님의 징계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중앙당의 관계자와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분하고 제가 식사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는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전라북도가 이분화됐습니다. 양분화됐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지금 우리 안원 의원님께서 10일간 단식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를 찾아오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정청래 사당화 저지 국민대책회의라고 하는 비상기구가 떠서 제가 대변인을 맡았었고 우리 사회자님께서 상임대표를 맡아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활동했던 100여 명의 지금 당원들을 징계한다고 지금 전북도당에서 중앙당으로 상신을 했습니다. 그 관계를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 역시 그 자리를 내려오면 권리당원에 불과할 텐데
권리당원의 100여 명을 자르겠다라고 하는 그 당대표의 오만함을 이 자리에서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권리당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고요. 이거에 대한 우리 송영길 주 당대표님이나 또 국회의원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서 중앙당에 좀 건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앙당에 건의할 필요 없이 8월 17일 날 당대표 잘 뽑으면 잘 해결돼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그 지난번에 김관영 지사가 이제 당에서 제명이 돼서 무소속 출마해서 벌어지게 된 상황을 가지고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이 또 우리 이원택 그 당선인이나 또 주변분들이 송영길이가 해당 인물이니까 징계하자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당 대변인조차도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전북도에 가서 김관영 지사를 지지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던 핵심은 뭐냐? 전라북도는 대부분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한 분들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분들인데 왜 여기서 우리 당이 사활을 거는 것인가? 저는 선당무사를 실천하기에 모르겠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선당무사에 또 필요한 게 뭐냐? 선민후당이라고 봅니다. 국민이 먼저지 당이 먼저지 아닌가? 우리 당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자기들만의 국민과 떨어져서 자기들만의 이권을 챙기는 당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원이 주인 된다 그러는데 그 말도 일견 맞지만 당원이 주인인데 국민과 유리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당의 목적이 뭐예요? 정당의 목적은 권력을 획득하는 데 있는데 국민의 지지가 없이 당원들끼리 똘똘 뭉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장동혁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당원들 극전 태극기 부대나 그런 극성 유튜브 전환길 이런 세력들 모아가지고 당원이 주인된 당이다 그래서 거기서 당원 뽑혀가지고 무슨 원숭이 나라에 대목 있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민들한테 배제되면. 그러니까 우리 당원이 주인이 된 당이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 국민과 항상 소통하고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당이 돼야 된다. 선민후 당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우리 당한테 집권당의 소임을 맡겨줄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싫어하는데 지금 당원들끼리 막 우리가 최고다고 돌아다니면은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당 운영 때 국가 보조금이 더 많다고 당비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우리 150억 이상씩 매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로 세금으로 그런 공당이라고 그러는 그래서 우리가 공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과 함께 국민을 항상 지지자들을 또 생각하는 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을 했느냐? 여기는 어차피 다 우리 당을 지지하거나 우리 당원들이 섞여 있는 곳인데 왜 여기 당이 여기서 사활을 하나? 이거는 도민의 선택에 맡기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 쏟을 에너지가 있으면은 대구에 가서 김부겸 그리고 저 부산에 북구 한동훈 뺄게요. 아니 전대수 기억고 부산에 하정우 그다음에 김용남 평택 가는데 아니 평택 가는 사람은 마치 역적처럼 공격을 해댔잖아요. 조국을 지지했던 거 다른 당을 지지했던 거 수많은 사람들 그 징계해야지 똑같이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이중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하는 게 오히려 공격을 받는 이런 이상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저는 당 대표께서 평택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 민주당의 공식 후보는 김용남이다. 내가 전략 공천했다. 내가 후원 회장입니다. 더 이상 우리 평택에 있는 민주당원들 헷갈리지 말고 찍어주십시오. 그게 당의 대표 해야 될 임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 공천하지 말았어야지. 후원 회장도 받지 말았어야죠. 조국이 이길 줄 알았어요. 우리 평택의 우리 시장 후보가 60%를 얻었을 거예요. 60% 정도로 당선됐다니까. 우리 추미애 후보님은 53%인가 이렇게 도의사 당선됐어요. 그런데 유이동한테 국민의힘을 당선시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국힘 제로를 외쳤던 분이 그냥 민주당 제로를 받고 국힘을 당선시켜주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아쉽네요. 저는 일관되게 조국 대표님은 부산에 가서 싸워라. 아니 한동훈이 저렇게
한동훈에게 피해를 봤던 사람이 조국 송영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서울 무슨 그 뭐야 아파트 이름이 뭐죠? 엄청 비싼 아파트잖아.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 살던 분이 부산과 아무 연고도 없이 내려왔는데 그걸 피해서 도망가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 싸우자고 내려왔는데 도망가서 평택으로 가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이게 어떻게 쇠빙선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이삭주 기선도 아니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민주당에 오지 말았는데 민주당에 오지 말한다고 한 당의 대표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고 거기 가서 싸웠으면 우리가 우리가 후보를 안 냈든지 단일화되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한동훈이 저 파티 들고 와서 떠는 거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멀리서 아까 그냥 질문으로 하시죠.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 특별자치도康혁명 회장 유승호라고 하는데요. 작년 2월에 제가 그 김관영 시장님과 함께 그 대한체육회관에서 전라북도가 그 서울을 꺾고 올림픽 국가대표가 되었는데 지금 당이나 정부 측에서는 그다지 올림픽을 전북 유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맞아요, 지금. 체육인 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그 대표님께서 당 대표가 되신다면 여당과 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전라북도가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슨 의지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선생님. 우리 안호 의원님과 잘 상의해서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려면 나중에 이제 특별법도 필요하고 그럴 거예요. 네. 저 북한하고요 공동 개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영웅되고 저 문체부 장관도 영웅됩니다. 아이고 고참 주요. 네, 두 분 아까부터 들었던 손을 들었던 두 분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저도 하겠습니다. 저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저 먼저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저는 여기 전주시 전주대학교 바로 앞에 농소마을하고 있습니다. 농소마을 회장님 백입니다. 저는 민주당 권리당으로서 황민기 의원님 처음 뵙고 굉장히 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사이사이 해주셔서 동일한 질문을 빼고 나머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민주당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현재까지 사랑하고요. 근데 요즘 너무 화가 나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잡니다. 유튜브를 보고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더민주당도 막 무슨 뭐 야합천 막 정신없이 막 서로 싸움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근데 이 국민 주권 정부를 뒷받침할 당대표가 이번 8월 17일 날 반드시 뽑혀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한 1시 20분에 와갖고 앞자리 앉았습니다. 질문 좀 꼭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듣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인데요. 요즘 많이 나오는 문조 털레요. 네. 빤지 게시판. 여기서 너무나 많은 가짜뉴스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적과 아군을 구분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행태가 더 이상 갔다가는 민주당도 어렵고 앞으로 당면 주권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대표가 누가 되시든 간에 문조 털레요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안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다 해결책을 주시건 의원님 어떤 생각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20, 30대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많이들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힘당, 내란당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민주당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거 너무나 화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청년층을, 20, 30대를 어떻게 우리가 끌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도 민주당이 적극 생각해서 특히 송영 의원님께서도 큰 어른이시니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좀 생각 있으시다면 그들랑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서로 간에 멸칭을 쓰지 말자. 안 썼으면 좋겠고 먼저 털에 이런 건 안 썼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을 7월 1일 날 또 같이 오찬하신다니까 저는 잘하리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함께 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지난 18일 날 사실 그 봉화마을 방문해서 권양수 여사님하고 또 오후에는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뵈려고 약속을 다 잡았는데 본회의가 열린 바람이다 연기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전당대회가 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그냥 좀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냥 저는
30일 날 거기 허정식 의원님 모시고 거의 봉합마을 참배만 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고요. 일단 멸칭은 서로 간에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가 넘는 것은 그 딴지 게시판 이런 데서 대통령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유시민 전학께서 ABC로 날아가지고 B그룹이 대통령 지지가 떨어지면 대통령을 공격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나도 P가 B형이라서 B그룹이라고 나는 근데 저는 이제 감옥에서 329일 동안 독방에 있으면서 내가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 1호로 제가 영입돼서 국회의원을 시작했는데, 그 세 분의 대통령을 이제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모셨던 사람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얼마나 그 기간이 소중했는가. 윤석열 2년 반을 겪어보고 나니까 우리가 그때 얼마나 행복한 투정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도 불만이 많고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 신뢰가 있는 사회였는데 완전히 이 막가는 세상에 걸 겪고 나니까 이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임기 4년이 제가 미국에 나가서 있어봐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니 푸틴 아니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원고를 보지 않고 눈으로 보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대통령을 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거 샤오미 갖고 이거 도청 안 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어요, 시진핑한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네타냐후의 저러한 일방적인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 모두가 침묵할 때 체포영장 국제사법재판소에 체포시켜야 될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우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보고 정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단점도 있고 뭐 비판받을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재명의 장점이 뭐냐? 빨리 학습을 하고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이런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운동가가 아니라 정치가는 뭐냐? 운동가는 자기 이념과 신념을 설파하는 사람들이고 평론하는 사람들이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나 대통령은 뭐예요?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옳았다고 떠들면 뭐죠? 아니 보안 수사권 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내가 이 기억을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가요. 그때 제가 제3국회의원 될 때 우리가 일당이 됐어요. 152세가 처음으로 일당이 돼서 원내대표를 천정배 원내대표를 뽑았습니다. 대표가 되자마자 뭐였냐? 4대 개혁 입법 그래가지고 국가법법 폐지가 1번이었어요. 국가법 폐지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난리가 나서 법사위원장에 못을 받고 막 농성하고 막 치열한 투쟁이 벌어졌고, 시민단체는 밖에서 막 천막농성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제 생각은 국가법법 80% 90%가 다 7조 1항 찬양 고무죄로 다 적용이 돼서 7조 1항만 떼어내면 국가법법은 거의 정리되는 거니까 이걸로 절충을 하자 그래서 그때 장윤석 의원, 최현희 의원과 다 합의를 해가지고 절충안을 만들어가지고 우총에 가지고 왔어요. 그때 이강래 의원이 그걸 했습니다. 중간 역할을. 백이선 의원이 뒷받쳤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 그때 유시민 의원이 손들고 나와가지고 내가 대통령과의 서열에 가까운 서열로 5번째 안에 드는데 이렇게 개정을 하면 안 한 게 낫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존재의 정당성만 인정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려면 폐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놔두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우총에 붙이지도 못하고 그 개정안이 그냥 폐기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그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살아있잖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이러한 극단적 생각을 가지고 운동권 식으로 자기 이념만 해가지고는 결과를 못 낸 거잖아요. 뭐라도 타협을 해서, 정치는 타협을 해서 그때그때 한 발씩 전진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안수사권 가지고 정청래 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저도 보안수사권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보안수사권 요구권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거 가지고 당과 협의해서 하나씩 풀어가면 될 문제를 이걸 가지고 마치 이거 아니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것은 비약이고, 그러다가 정권 뺏기면요 다 원상 회복돼요. 아무리 법을 바꾸면 뭐예요? 정권 뺏기면 다시 원상 회복 다 돼버리는데, 가장 이 시대의 최대 기억은 뭐냐? 정권을 재창출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정권을 재창출하면 계획을 계속해가죠. 해가고, 그러나 대통령과 신의를 가지고 설득을 해가야지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는 이런 집권당 대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야당 대표가 없는 거지. 아 김종필처럼 해먹으려고 그래요. 충청도는 아니, 그리고 진짜 이렇게 대통령을 함부로 공격하고 대통령이 뭐 당무예배다고 떠들고 있는데 이거 정말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윤석열의 당무예배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당헌 당규상 대통령은 당무 현안에 대해서 말할 의견을 제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함부로 대통령을 그렇게 제가 인천시장을 해보니까 저도 국회의원만 했으면 잘 모를 텐데 인천시장을 해보니까 이 집행자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뭐 땀이 막 들어가지고 눈물 흘린 게 아닙니다. 저 화장지 좀. 이 시정진 시의원들이 이제 막 질을 하면은 제가 시장이 이제 나와가지고 질문을 듣잖아요. 그러면 막 같은 질문도 아주 싸가지 없이 하는 그 시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집행권자가 돼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국회의원은 사실 어디 행사장에 안 가도 되지만 시장이 그 행사장에 안 오면 행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이 느끼는 무게감이 틀립니다. 국회의원 때는 눈이 막 내리면은 우리 마늘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해보고 좀 낭만적 생각이 일부 들 여유가 있지만 국회 딱 시장 때는 눈이 내리잖아요. 야 예막갈수 몇 푸대, 세량도금 몇 대, 저게 2억짜리구나, 3억짜리구나. 눈이 딱 계산이 나와요. 예산 2억 들어갈 눈이구나. 본인들도 그러잖아요. 막 쓰레기가 하늘에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눈 내리면 치우느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되신다는 것은 얼마나 압박이 많겠어요. 트럼프가 주는 그 압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시진핑이나 저쪽에 전국 정상과의 만남에서 이 조금이라도 말 잘못하면 국가 이익이 날아가는데 이런 노심초사한 대통령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걸 대신 좀 막아주고 이게 집권당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거를. 그렇죠. 정말 보면 그 대통령 보면 짠해 죽었어요. 잠을 안 자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정성호가 다 이빨이 빠진다니까요, 다. 정성호 장관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힘이 돼줄 게 바로 우리 당 아닙니까? 이 당이 더 힘들게 하고 이런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을 수행하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손을 번쩍 드신.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항상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인 나라에 살고 싶어서 항상 더불어 민주당을 응원했던 송안산입니다. 제가 올해 67세인데 지난주에 제가 전북 경찰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청래 씨가 무능한 거는 기본이고 공정과 상식을 아주 어그러뜨리는 6.3 선거 공천을 보면서 제가 정청래 아웃이라고 하는 티켓을 들고 전북대 후원에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사진이 체증이 됐다고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전북 경찰청에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나이 되도록 파출소도 한번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로 봤었을 때 아멘 감찰단들이 그때 떠서 사진 채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 경찰청에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있으면서도 정말 이런 일은 당해보지 않았는데 무능한 당대표 하나가 이렇게도 힘든 상황을 만들어내는 걸 보니 지금 경찰에다 지금 고소고발을 한 게 민주당 중앙당에서 한 것인지가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표님이 오신다고 이걸 보고 신천에서 막 무리하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안 됐어요? 아마 그 조사받으러 와서 물어보십시오. 고소인이 누구냐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좋은 또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듣고 싶습니다. 그게 뭐 죄가 될 것 같지가 않은데